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상 따담 빵 예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웃어야 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심각해야 되는 건지 항상 저는 이게 이 수능 해설할 때마다 참 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좀 쉬시면서 앞으로의 또 시간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네, 길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 보면 또 그 긴 시간 중에 또한 일부이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All is well. 네. 자, 한국사 해설을 한번 또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총표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수능을 푸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잠시나마 이 숨 좀 돌릴 수 있는, 숨 좀 쉴 수 있는 그런 과목, 그런 시간이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갑니다. 여러분들 복 받았어. 네, 복 받았어. 1번 문제가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면 제가 복 받은 거를 했잖아요. 왜냐면 선사와 고대 합쳐가지고 두 문항이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두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선사에서 한 문항 그리고 고대에서 한 문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선사에서 한 문항 나오면 좋다. 좋다. 근데 와, 선사에서 나왔어요. 선사 한 문항 고대 한 문항 요 배치 여러분 운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사는 워낙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줄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 자, 자료 딱 줬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시대냔 말이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자, 그런데 이 문화유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네네네네네, 바로 고인돌. 고인돌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청동기.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청동기. 그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바로 이 고인돌. 또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빛을 받으면 번쩍 빛나는 바로 비파형 통검. 예스. 네, 고인돌. 자, 그럼 이제 고인돌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어느 시대인가요? 조선시대. 석굴암 본존불상이 만들어졌다. 어느 시대? 신라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동일신라. 팔간회와 연등회가 개최되었다. 적극장려. 고려시대. 지방에 서원이 설립되었다. 조선시대.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빰빰빠밤빠밤. 5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출제자의 정말 찐 배려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선사시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조선이죠. 1번 조선이죠. 신라죠. 고려죠. 조선이죠. 정말 시대를 이렇게 고르게 분배하려는 이 노력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보여.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출제위원분들. 네, 보여. 다 시대를 배려한 거야. 왜? 여러분 함정 빠지지 말라고. 아니, 선사시대 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5번밖에 없어.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몰라도 선사시대 하나밖에 없어.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능 한국사 스타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문항이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정답은 해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디에서는 왕을 가독부, 성왕 또는 기하라고도 부른다.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정신이 좀 혼미해집니다, 지금. 왕의 명령은 교라고 한다. 여전히 어려워. 큰일 났다, 이거. 주요 관청으로는 선조성, 정당성 등이 있다. 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감이 확 안 와. 여기에 땅에는 오경 15부 62주가 있다. 예스. 오경 15부 62주.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게 EBS에서 이 수능 직전에 그 파이널 체크라는 걸 해드립니다. 네. 올해도 4강짜리로 50분짜리 4강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사실 뭐 그것만 봐도 지금 답지가 무조건 여러분들 1등급 나오도록 지금 다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 교육기관 기억하기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기억하기 반복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통일신라 구주오소경 발해 오경 15부 62주 고려 5도 양계 조선 8도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교육기관 볼까요? 자, 고구려 태학 소수리왕 태학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신문왕 국학 발해 주자감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 이것만큼은 외우시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경 15부 62주 나왔어. 발해야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였죠. 그죠? 골품제의 운영입니다. 신라입니다. 주자감 나왔잖아요. 지방행정조직과 교육기관. 대박. 정답은 2번. 내가 그래서 파이널 체크를 내가 잘 안 찍고 싶더라고. 너무 정답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이게 그래도 어떻게 시험 딱 다가왔으니까 또 정리하는 어떤 그런 강의가 필요하니까 찍긴 찍었는데 역시나 네, 우르르르 답지가 거기 다 지금 실려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조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대한제국. 향부곡소를 설치하였다. 고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지도 보면 알겠지만 출제진의 의도를 읽으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든 시대를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출제진은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여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선지를 이렇게 지금 많이 벌려놓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제감, 조선의 성균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 15부 62주와 주자감. 그러니까 요 앞에 있었던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 내용들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출제진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라고 이제 원사료를 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헤맬 수 있으니 결정적 키워드 오경 15부 62주를 배치해서 앞에 있는 자료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배려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항상 이런 문제 유형들이 좀 어렵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가. 이여방과 이고가 몰래 정중부에게 말하기를 문씨는 우대받아 배부르나 무씨는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니 이것을 어찌 참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정중부가 마침내 의종과 태자를 쫓아내고 어린 태손을 죽였다. 자, 일단 여러분 키워드가 지금 보이십니까? 키워드 찾아야지. 뭡니까? 키워드는 바로 정중부가 되겠네요. 정중부.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느낌이 오셔야죠. 뭡니까 이게? 그렇죠. 바로 무신정권. 무신정변, 정중부.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힌트 있잖아. 지금 1번과 2번은 여러분들 선사와 고대 배치야. 3번부터는 어느 시대면 고려 시대야. 일단 이게 3번이니까 이 자료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 이건 고려 시대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범위가 좁혀질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정중부 나왔으니까 이거 고려 시대 무신정변이네. 느낌 빵 오셔야죠. 아우, 길이 보이지? 네. 자, 그럼 이제 무신정변이고요.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면서 좌우 군 도통사가 글을 올려 회군을 요청하니 최영이 말하기를 두 도통사가 있으니 스스로 와서 하라는 것이 옳다. 군사를 물리자는 말을 감히 내 입으로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위화도에서 회군하겠답니다. 여기 위화도 회군 나왔네. 위화도 회군.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 고려 말
고려 말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정중부 무신정변 그리고 위화도 해군. 와, 무신정변과 그리고 위화도 해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조선 책략이 소개되었다. 와우, 조선 책략? 이건 여러분들 개항 이후입니다. 이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초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지 않습니까? 개항 이후의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고려시대예요. 1번 아니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답니다. 자, 한성조약 제가 누누이 파이널 체크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이모곤란의 결과와 갑신여문의 결과를 꼭 기억하시라. 이모곤란의 결과 바로 재물포조약이었고 바로 갑신여문의 결과 한성조약이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바로 갑신여문의 결과였다는 사실. 이것도 개항 이후네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홍경래인난이 일어났다. 이건 19세기 초에 있었던 조선 후기 민중봉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라니까요. 고려시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비천도가 이루어졌다. 사비천도? 이건 백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려시대 아닙니다. 삼국시대입니다. 답이 될 수 없네요. 뭐야? 아니 3번은 고려 문제 나오는 자리인데 1번부터 4번까지 고려시대가 하나도 없어. 남는 건 뭐야? 5번밖에 없잖아요. 전민변전도감이 설치되었다. 공민왕 때 아니겠습니까? 공민왕 때 고려시대. 정답은 5번. 와우. 틀려야 되겠니? 한국사는 틀리면 좀 미안할 것 같아. 지금 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출제진 일관성이 있습니다. 틀리면 안 돼 너희들. 맞춰야 돼. 어떻게 이거 시대를 다 이렇게 넓혀줄까? 알았어, 넓혀줄게. 이거 고려 문제인데 고려 선지는 그럼 하나도 배치 안 할게. 하나만 배치할게. 그게 답이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능을 보시면서 출제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꼭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밑줄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본다면 역시 고려시대도 두 문항이 나와야 되니까 3번, 4번이 원래 고려시대가 들어서야 될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거 딱 염두에 두고 이거 딱 본다면 고려를 건국한 왕 맞네. 고려시대네. 근데 고려를 건국한 왕이 누구예요? 태조 왕건 아니야? 태조 왕건. 가볼까요? 2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 아니고요.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고구려 장수왕, 고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군 육진개척, 조선 세종입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홍범 14조의 반포, 이거는 개항 이후 고종, 갑오개혁 과정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너무 안 맞습니다. 자, 지금 고려시대는요. 2번밖에 없어요. 3번 답이 될 수 없고 4번 답이 될 수 없고 5번 답이 될 수 없어요. 시대가 안 맞아요. 남는 건 지금 1번과 2번밖에 없는데 고려를 건국한 왕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과거제와 관련이 없잖아요. 과거제는 여러분 광종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2번은 빼야 되겠죠.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1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정답은 1번. 틀리면 안 되죠.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 끝났고요. 이제 1번, 2번 선사고대 끝났고 3번, 4번 고려 끝났고 이제 조선 두 문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근대까지가 6문항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 14문항은 근현대 문제로 배치가 된다라고 이제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수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이 발표할 주제가 조선 제9대 왕의 정책인데 조사해 봤니? 이것도 왕이다. 이것도 왕 고르는 거야. 지편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해서 경연을 담당하게 했어. 홍문관. 국조 오래일을 간행하여 국가 의례를 정비하였어. 모르지? 이건 어렵다.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람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어. 모르지? 이것도 어렵다. 이거는 하나 홍문관. 키워드는 홍문관이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키워드는 홍문관이네. 지편전은 누구요? 지편전은 세종이고 규장각은 누구요? 청조고 그리고 홍문관은 누구라고 했어? 성종. 그죠? 지편전의 세종,
홍문관의 성종, 규장각의 정조. 이거 다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성종이야, 성종. 성종이 뭐 했냔 말이야. 성종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룰 성자, 이루었도다. 바로 조선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그때 왕이 성종 아니겠습니까? 홍문관, 경국대전. 아, 이거 성종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했는데, 파이널 체크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자, 그러면 성종입니다. 답이 보이십니까? 답이 보여요? 보여. 경국대전 반포했다. 2번이지 뭐 2번. 자,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건 누굽니까?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입니다. 전국의 척화비 건립 이거는 흥선대원군 고종 때지요. 한성 사범학교의 설립 이것도 가보기역 일환 속에서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개항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개항 이전의 조선시대 하나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지금 이건 신라고 고려고 이거는 이제 조선 말기고 예, 이거는 이제 개항 이후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전근대 일반적으로 전근대 근현대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전근대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와 진짜 와 선생님들 대단하시다. 진짜 여러분 정말 일관성 있죠? 네,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성종의 경국대전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자,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또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참 중요해. 그죠? 어쨌건 간에 지금 조선 전기 왕을 물었단 말이야. 성종을 물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마지막 6번째 문제는 조선의 마지막 문제니까 당연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를 묻겠지요. 자, 가봅니다. 자료는 이 왕의 명령으로 펴낸 무예도보 통지의 일부이다. 모르겠다 이것까진. 이 책은 당시의 무예와 병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편찬에 참여한 이덕무와 박제가는 규장각 느낌 왔어. 백동수는 장용영 오호 느낌 왔어. 장용영의 인재들로서 두 기관은 이 왕이 설치했다. 우와 이 왕이 규장각과 장용영이라고 했습니다. 느낌 빡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예도보 통지가 문관과 무관의 공동작업으로 만든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예도보 통지는 조금 난이도가 높죠. 예. 이거 갖고 이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는 이거는 조금 뭐 한국사 능력검정 거의 1급에 준하는 그런 문제예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왕이 규장각과 장용영을 설치했다. 이게 핵심이야.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지편전은 누구야? 세종이야. 홍문관은 누구야? 성종이야. 규장각은 누구야? 정조야. 야 그거 내가 다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내가 많이 찍어줬다. 이거 참. 자 어쨌건 여러분들 자 규장각 장용영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네요. 갑니다.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아니겠습니까?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이거 고종 과보기역 아니겠습니까? 삼천교육대 전두환 노태우 네 신군부 이거 현대사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이것도 역시 가보개혁. 이 가보개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죠? 어쨌건 이건 개항 이후예요. 3번도 개항 이후예요. 이건 지금 조선이에요. 그런데 개항 이후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이거 현대사 3번, 4번, 5번 아니고 녹음은 신라 아니야? 아니고 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가 다 알려줬어. 답을 틀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 정답은 2번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영조와 정조 탕평책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대응. 운요 사건 나왔다. 운요 사건. 자, 이 7번부터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6번까지, 6번까지가 이제 전근대였고요. 바로 이제 7번부터는 20번까지 근현대사 14문항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요 사건 나왔습니다. 일본 군함 운요가 허락 없이 강화도에 접근하자 조선군이 경고 사격을 하였고 일본군은 함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했습니다. 이어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영향. 운요 사건의 영향. 뭡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도 조약의 배경, 통상계화파의 성장, 그리고 운요 사건 아니겠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일수호조기라고 한다. 자, 갑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전이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이게 이제 배경이 되어가지고 나온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이건 고려시대 국민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앞쪽이다. 병인양요가 발발하였습니다. 병인양요의 그 배경이 된 건 병인박해. 제가 다 짝을 지어줬어요. 제너럴 셔먼호, 신미양요, 병인박해, 병인양요 다 짝을 지어줬습니다.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자, 조일수호조기가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자, 이거 5번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가 되겠죠. 네.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시대를 어떻게든 벌려 놓으려고 지금 출제진이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근현대 문제인데 지금 전군대가 5번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정동에서 이문소 페이지 2개 있죠. 2개나 집어넣었어요. 지금 5개의 선지 중에서 2개나 근현대가 아닌 전근대 선지를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틀리지 말라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윤중이 청의 마건충과 필담을 나누며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근래 재정이 고갈되어 구식군인들. 와우, 결정적 키워드 등장했어. 구식군인들. 이것만 봐도 나와야겠다. 뭔가요?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이지 뭐. 구식군이 나왔으니까. 구식군인들에게 몇 달째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월초에 급료를 줄 때 창고지기가 썩은 것을 나눠주었고 또 용량도 지키지 않아서 군인들이 창고지기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창고의 책임자가 군인들을 잡아 법으로 다스리려 하자 군인들이 궁궐에 들어가 고관들을 살해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이제 민교모가 이제 살해 당하게 되죠. 이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구식군이 나왔으면 이거 뭐 무조건 결정적 키워드 구식군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모군란. 자, 갑니다. 탐구 주제야. 이모군란 답 나왔어. 바로 나왔어. 진짜. 이거 틀리면 정말 이건 저도 이게 저 고3 수험생인데 맞춰야지. 그지? 1번입니다. 북벌운동은 언제 여러분들? 이거는 병자호란. 네, 그죠? 그 이후니까 효종 때입니다. 조선시대고요. 조선혁명군. 이제 조선혁명군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그죠?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고 쌍대전투. 네, 바로 쌍성보 대전자량 전투. 그리고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고 영흥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독립군.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조선혁명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베르나르드 운동, 이건 1930년대에 있었던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이었죠. 물산정리 운동, 이것도 1920년대 있었던 국산품 애용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번, 4번, 5번 모두 일제강점기. 자, 이거는 아직 일제강점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리고 북벌. 이건 조선시대. 와, 2번, 3번, 5번 시대 안 맞아.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사실 올해 수능에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건 사실은 제가 아마 그 동학농민운동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었으니까 기억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여기서 이제 강연도 했었어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무슨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였다. 총 185점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물은 1894, 5년 당시 농민군의 각종 문서와 개인 기록,
지도자 전봉준에 대한 신문 기록 등을 아우른다. 자, 이 기록물은 조선 백성이 주체가 되어 자유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네. 자, 보니까 여기 키워드 보이죠? 전봉준 나오지 않습니까? 전봉준. 다른 건 모른다고 해도 전봉준 나오지 않습니까? 녹두 장군 전봉준. 이거 딱 나오면 이건 뭐예요? 아, 동학농민운동이지 뭐.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면 되지 뭐. 가자. 하하. YH 무역사건 이건 박정희 정부요. 너무 멀다. 원산 총파업 일제강점기 1929년이요. 너무 멀다. 신간회 1920년대 아니겠습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다.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3번, 4번, 5번 일제강점기, 1번 현대사. 지금 문제는 개항기야, 개항기. 근현대사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세 덩어리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니까 개항기에 들어오는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선지가 지금 현대사 그리고 일제강점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이고 동학농민운동의 개혁기구 집광소 전주화약 체결하고 집광소 설치해서 폐정개혁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 수도 있고 너무 상식적인 문제죠.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미추친 법령.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일제강점기에서 문제가 나올 텐데 일제강점기에서 100%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일제의 정책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910년대 정책은 무엇이고 20년대 정책은 무엇이고 30년대 이후의 정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라. 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여기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차르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의 일부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이겠지 뭐. 그죠? 국가총동원령. 일제는 이 법령을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 적용하였으며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으니 이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엄청난 법이 있으니 국가가 총동원한대요. 사람을 지금 그냥 강제로 징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면. 그럼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군 위안부. 이 법령에서 당연히 시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니니까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 뭐 폐기 처분했으니까 없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상위법은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그 법이 딱 버티고 있잖아. 이런 어떤 법 속에서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 예측이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무서운 법이죠.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어쨌건 이건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일제는 지금 30년대 이후 전쟁을 향해 파국을 치닫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가보겠습니다.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너무 중요하지요.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민생안정 차원에서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멀다야. 이건 개항기인데. 쌍성 총관부. 고려 공민왕. 너무한 거 아니야? 제주 4.3 사건 이건 현대사지. 현대사. 광복 이후죠. 시대 안 맞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반민특위. 역시 이것도 광복 이후입니다. 시대 안 맞아. 지금 일제강점기가 이야 하나밖에 없어. 4번 한국시민소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솔직히 적어도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낸다면 1번부터 5번 사이에 지금 1910년대 일제정책, 1920년대 일제정책을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하려고 해야지.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세요. 일제강점기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무지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노력에 여러분들은 부응하셨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보게 종로에서 거의 날마다 보안회 키워드 등장 보안회가 주관하는 대중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 아이, 수천 명이 모여 한 뼘의 국토도 외국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더군. 지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호응해서 이곳저곳에서 보안회에 의연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이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더군요. 보안회입니다. 보안. 그럼 뭐야? 보안회 애국개몽운동에서도 설명되고 경제적 구국운동에서도 설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국개몽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단체 보안회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보안회부터.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요거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보안회는 뭡니까? 바로 황무지 개항권 반대 운동을 전기해서 성공시켰던 애국개몽운동 단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경제적 구국운동도 보안회가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산미증식계획. 보안회는 아직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입니다. 틀렸네요. 시대가 안 맞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어허, 이것도 역시 192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 실시. 이것도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대.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지정되었다. 회사령 지정.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 1910년대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럼 4번, 5번 일제강점기. 1번, 2번 일제강점기. 남는 거 하나밖에 없네. 지금 개항기니까. 이건 보나마나 3번이 답이. 1번이 한국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였다. 그냥 보안회 하면 황무지 개강 반대 운동한 거니까 사실은 1번, 2번, 4번, 5번 선지가 어느 시대인지는 몰라도 답이 그냥 쭉 연결이 되었어야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영이가 서울 간 지 3년 만에 한 장의 편지가 그의 아버지께 왔다. 아버지 그만두소. 백정노릇 마소. 하고 몇 마디 눈물로 섞어 쓴 편지였다. 그것은 귀영이가 고향학생 친목회에서 백정의 딸이라고 쫓겨나던 날 쓴 것이었다. 이거 진짜 아프다. 약한 자의 부르짖음, 서러운 이의 목 놓는 울음, 평안치 않는 곳에는 봉화를 든다. 야, 이 당시에 이게 문장들을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웅장해요. 이 문장들이 찌릿찌릿해. 이 당시 분들 너무 글을 잘 쓰셔. 요즘 우리의 글들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다면 이 당시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일제강점기의 글이라서 그런가?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스토리 뭔지 아시겠죠? 어느 딸이 있었는데 이것도 친목회 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란 이유로 이제 야, 넌 나가. 쫓아낸 거잖아요. 서러워서 아빠한테 편지 쓴 거 아니야. 아빠 백정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이 백정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지. 우리 자식들한테만큼 이런 차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움직인 운동 뭡니까? 백정운동. 백정운동 바로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시행되던 진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형평운동 아니겠습니까? 자, 갑니다. 도병마사의 기능. 도병마사는 고려시대 아닌가요? 시대가 너무 안 맞습니다. 당백전. 이건 흥선대원군 때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이것도 역시 시대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야.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현대사로 가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현대사죠. 신군부. 야, 이거 뭐 정답은 형평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예, 정답은 이렇게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 형평운동. 네. 야, 지금 12번까지 왔는데 진짜 이 선지에서 어떻게든 겹치지 않고 어떻게든 벌려놓으려고 정말 일관성 있게 출제진 분들이 정말 애쓰시고 계시네요. 이게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요 문제가 말이야. 나 요거.
요거는 좀 어려워. 요거는 요 문제를 낸 의도가 뭘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은 있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어렵거든. 왜냐면 굉장히 그 비슷한 단체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뭐 이런 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거든. 근데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도 이 문제는 외우기 참 어려운 조직의 이름이거든요. 이걸 지금 답줄 냈어. 내가 이거 보고 맨 처음에 약간의 그 이제까지 어떤 그 쉬운 수능의 결과는 살짝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에이, 그렇다고 무슨 뭐 킬러 문항 그런 거 아니고, 한국사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쫙 봤을 때 이런 문제를 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13번이에요. 13번. 예, 13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아마 많이들 좀 당황해 하셨을 겁니다.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미주 지역 한인단체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성되었어. 장인왕과 전명훈이야. 스티븐스 암살. 그죠? 우리나라의 그 1차 한일 협약. 그 1차 한일 협약이 결과 고문들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 그 스티븐스를 처단했던 인물이 장인왕과 전명훈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주 지역 한인의 권익 보호에 힘썼고 만주와 연해주의 지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어.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지. 좋습니다. 미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습 주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자. 저랑 골라볼게요. 1번 넘어가. 2번 대한자강회의 국권수호 운동. 요거는 2번은 알 것 같아.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폐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된 단체거든. 좋아요. 2번은 아니까 2번은 빼자. 그 다음 3번 대한광복회 군자금 뭐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야. 이러면 이게 헷갈려. 이게 지금 봐. 이게 다 대한이 들어가. 대한인국민회, 대한자강회, 대한광복회. 아파요. 이게 아파요. 이럴 수 있지. 그지?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어쨌든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박상진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비밀결사예요. 다음 조선어 학회의 민족문화수호운동. 자,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우리나라 어떤 그 국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단체였지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의 실력 양성운동. 이건 1920년대.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세우자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예요. 대한인 국민회. 미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야, 그래도 다행인 게 난 걱정된 게 4번에 혹시 대한국민회 있는 거 아니야? 대한국민회? 왜냐면 대한인국민회와 대한국민회는 달라요. 그래서 야, 그거에 나왔으면 야, 이건 너무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죠. 대한국민은 없더군요. 대한국민회가 여러분 후원했던 단체가 여러분들 그 홍범도가 활약했던 그 대한독립군이거든요. 네, 그건 없더라고요. 아유, 다행이지 뭐. 그죠? 자, 어쨌건 정답은 대한인국민회. 미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요 13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장 아마 상대적으로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번이었습니다. 다음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뭐 또 영어야. 예. 해외 잡지를 통해 본 한국사입니다. 1914년 11월 미국에서 발행된 포퓰러 매거진에는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황제의 옥새가 실렸다. 미국의 한 언론인이 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대한매일신보 창간으로 익숙한 영국 출신 언론인 베델. 베델.
당신이었어요. 그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인을 위해 기꺼이 모험에 나서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 주인공이 베델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무엇의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긴박하게 전개됐던 당시 한반도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키워드 나왔다. 야, 외교권 박탈이랍니다. 외교권 박탈은 뭡니까? 바로 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외교권 박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 오는 거. 1번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줬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 이거 너무 앞쪽이다. 그죠? 삼별초는 고려시대 너무 안 맞다. 비변사는 조선시대 너무 안 맞다. 임술농민 봉기 19세기 중반 조선시대가 너무 안 맞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4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되었고 고종이 이제 이에 대해서 나는 동의 못해 라고 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됐고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국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지 않습니까? 그 강제 퇴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반대했던 게 바로 대한제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저녁 8시 45분 대한독립 만세! 내가 그 KBS 그 뭡니까? 옥탑방 어떤 그 프로에서 내가 또 찍어달라고 또 이게 정현동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3.1운동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 나왔다! 다행이다! 자, 대한독립 만세! 네, 바로 3.1운동입니다. 연예인들은 무서워. 안 한다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걸 내 입에서 나오게 하더라고. 네, 3.1운동입니다. 3.1운동.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이른바 문화통치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넘어가는 그 계기.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만민공동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시대 안 맞습니다.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치안유지법은 여러분들 이건 1920년대 20년대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1919년이잖아요. 3.1운동은 시대가 안 맞아요. 좌우합작위원회 이건 현대사로 가야죠. 좌우합작 운동이니까 시대 안 맞고요. 한일협정도 현대사죠.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지 않습니까? 시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 이 운동 3.1운동이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답지도 얘기했는데 답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였는데 요번은 이걸로 바꿨네요. 확률적으로 거의 80%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요거 한 20% 확률인데 우리 취재진들이 야 너무 많이 냈어. 대한민국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 갔을 거야. 너무 많이 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픈 그 군대 나왔어요. 자, 이것을 창설할 때 우리의 분산된 역량을 독립군에 집중하여 전면적인 조국 광복 전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활동 목표를 세우고 아울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때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것은 미국 전략정보국 OSS 이거 나오면 딱 나와야죠. 국내 진공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사적 계획 실천의 첫 역군이 되고자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이다. OSS 딱 나왔죠. 어디예요? 한국광복군. 그죠? 자, 한국광복군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성모전투 아까 했어. 쌍대 한국 독립군이야. 1번 틀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건 6.25 전쟁 때입니다. 이거 지금 일제강점기인데요. 안 맞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자,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이죠. 바로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대표적인 부대가 있다면 북로군정서군 될 수 있겠죠.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맞네요. 정답은 5번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그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그 독립군들 6개 독립군들 설명 주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한국 광복군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한국 광복군이 지금 나온 겁니다. 정답은 5번 OSS 인도 미얀마 이거 한국 광복군 아니겠습니까? 5번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로 넘어와요.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의 장래 정부를 결정한다. 이 상자에 들어가는 투표가 우리의 장래 정부를 결정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먼저 등록을 하고 다 같이 투표하자. 좋은 투표로 좋은 나라를 세우자. 자, 이 자료는요.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시행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인 이것을 홍보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는요. 투표하는 모습과 함께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구호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뭐예요? 50총선이지 뭐 50총선. 50총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가보지 뭐. 1번. 발췌견에 따라 실시되었다. 아니죠. 50총선은 이거 왜 한 거예요? 국회의원 뽑으려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뭐 하려고? 헌법 만들려고. 그 결과 재헌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재헌의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발췌개헌은 여러분들 이거는 1차 개헌헌법이에요. 1차 개헌. 그러니까 이 재헌헌법을 한번 바꾼 헌법이 바로 이 발췌개헌이니까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재헌국회의원. 네네네네. 정답은 2번이죠.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니까. 정답을 해서 2번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를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3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추진되었다. 이건 이제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때죠. 유신헌법. 아관파천. 요거는 이제 개항. 일제강점기 이전이잖아요. 개항기입니다. 개항기.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1910년대.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인가요? 이 선거 50총선이니까 네, 재헌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2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 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다니겠습니다. 여기 키워드. 금융실명제 다닌 건 바로 나왔네 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 마련된 경제정의 기반 위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수출 1천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갈망해온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로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도 열었습니다. 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대표 중에 바로 이 금융실명제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전격적으로 이걸 실시했죠. 바로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많이 했다 이거. 자, 가볼게요. 지게암은에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우후. 대한제국. 그죠? 시대가 너무 멀다. 개항기.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조청상민 수능무역장벽을 체결하였다. 와우. 개항기 이모군란의 결과물입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바로 농지계약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 남는 건 4번밖에 없겠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그렇죠. 금융실명제, OECD 그리고 IMF. 이건 뭐 김영삼 정부와 관련된 단골 선지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합니다. 자, 뭐 전통적으로 제가 분명히 파이널 체크 포인트 설명드렸습니다. 19번 민주화운동 자리고 20번 바로 통일 문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19번 문제 틀리면 안 된다. 나오는 건 3개다. 바로 4.19, 5.18, 6월항쟁 3개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 중에서 키워드만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4.19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김주열,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공부했다 치고 한번 가볼게요.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구하고자 4월 19일 4월 19일. 이게 바로 나왔네. 4.19 혁명이네.
학도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민권수호 운동에 주동이 되어 시위한 서울의 대학생들은 3.15 부정선거, 야 명백해 명백해, 10인에 걸친 독재정부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주장했다. 이건 6월항쟁입니다. 6월항쟁.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이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응? 이거 일제강점기인데, 이거 현대사가 아닌데. 네, 60만세 운동의 일제강점기, 바로 무엇이 원인이었다? 바로 순종의 죽음이 원인이 되었다. 고종의 죽음이 원인이 된 것은 3.1운동, 순종의 죽음이 원인이 된 건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안 맞네요. 그러면 남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내각 책임제. 뭡니까? 그렇죠. 바로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고, 그 결과 3차 개헌. 3차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요 개헌이 만들어집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바로 민주화 운동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예측하시라. 20번은 통일 문제일 것이니 안 나오면 쳐들어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봐요, 맞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통일 문제입니다. 20번의 통일 문제 나올 때 제가 또 이것도 역시 3개 중에서 하나 나온다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바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나올 것이고, 또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올 것이고, 조금만 더 가면 노무현 정부의 14선언 나온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의 그 통일과 관련된 그 키워드마저 제가 정리해드렸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자, 이거의 결정적 키워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후락 평양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온 거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여기에 의해서 통일하는 3대 원칙,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다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19번하고 20번 민주화운동과 통일문제 키워드 쫙 설명드렸고, 여기서 나온다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자, 키워드 갑니다. 남과 북 사이의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나왔다. 3대 원칙. 남북조절위원회 나왔다. 와우, 키워드 다 나왔어 지금. 그죠?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발표됐냐는 얘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어느 정부다?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 8.15 광복에서 6.25 전쟁 발발. 이때는 끝자락에 이승만 정부가 있겠네. 6.25 전쟁 발발에서 5.16 군사정변. 자, 이때도 역시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가 있겠네. 우린 지금 뭘 찾는 거야? 네, 바로 박정희 정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 5.16 군사정변도 유신헌법 공포. 박정희 정부야. 오케이, 다. 오케이. 유신헌법에서부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예, 또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6.15 남북 공동선 김대중 정부에 연결되고 있네요. 지금 우리는 지금 박정희 정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정부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와 라. 둘 중에 하나네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골라야 되는데 요게 지금 통일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공포된단 말이야.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네. 그죠? 조금만 더. 에이,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만 더 들어가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좀 촘촘하게 이걸 또 이렇게 해놨네. 요거. 네. 일반적으로 좀 이게 좀 이제까지 수능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박정희 정부를 걸쳐서 내진 않죠. 예, 박정희 정부를 걸쳐내진 않는데 이걸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냈네. 자, 어쩌면 그러면 알아야 돼요. 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7.4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일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뭐 반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그래서 공포한 게 이제 유신헌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정답은 라가 아니라 바로 다. 다를 답지로 고르셔야 됐던 겁니다. 이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네. 정답을 해서 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능 문항 풀이 다 풀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출제진들이 어떻게든 여러분 시험 문제 틀리지 않게 하려고요. 진짜 노력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다른 수능 과목과 다릅니다. 다른 수능 과목은 여러분을 변별하려고 하지만 한국사는 변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역사 소양을 알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수능 한국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느껴보셨죠? 자, 어쨌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국사, 이제 또 대학생 되시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실 겁니다. 또 그때 여러분들 보면서 계속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